안녕하세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경석 수석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14년 조선해운산업 동향과 2015년 조선해운산업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벌크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벌크선 부분은 2009년 이후 공급 과잉 기조가 2014년 하반기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벌크선 운임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수요의 감소 및 선박 공급 증가로 인하여 벌크선 대표 운임 지수인 BDI 지수가 2014년 6월 들어 1000포인트 선 아래로 하락한 이후 현재 1400포인트 선으로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손익분기로 여겨지는 2000포인트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중국이 적급 발전용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남미 등지로부터 고급 석탄을 수입할 예정임에 따라 톤마일 수가 크게 증가해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15년 벌크선 운임은 소폭 반등세를 보일 예정이나 선복 과잉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철광석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되어 운임 상승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국내 양대 벌크선사인 페노션과 대한해운은 과거 대규모 반선과 현대효율화 작업을 통해 체질 개선 작업이 완료되어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탱크선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탱커의 경우 벌커 탱커 컨테이너 이상 3대 일반 상선 중 가장 선복 과잉이 심한 선종입니다. 특히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의 경우 선복 과잉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성형 중 하나로 한때 선복 과잉의 영향으로 운임이 선박 운항 원가에도 못 미치는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발주 자재로 오더북이 큰 감소세를 나타냄에 따라 2013년 하반기 이후 운임 상승 시도가 2014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반구의 겨울이 다가오면서 탱크선 시황은 수요 증가세를 등에 업고 운임 상승이 일정 기간 동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유조선 공급 과잉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운임 상승의 한계가 존재할 전망이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중국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발주가 계속되고 있어서 시황이 대대회복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컨테이너선 부분 또한 선복 과잉이 무겁게 운임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용선료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용선료는 여전히 선사들의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치게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세계 원양 컨테이너선 시장은 글로벌 빅3 해운사들의 연합인 P3 네트워크 출범이 무산되자 글로벌 해운업계가 4대 얼라이언스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 얼라이언스가 친환경 초대형 선박의 발주를 경쟁적으로 발주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급 과잉이 지속되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장 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유류비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원화 강세 또한 국내 해운사들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국내 양대 정기선사들의 만성 적자 기조가 지속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신조선가는 클락슨 신조 인덱스 기준 2014년 6월 말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14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글로벌 선박 발주가 감소세를 보이자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138포인트에서 139포인트 선을 오가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탱커선을 중심으로 선박이 꾸준히 발주되기는 하겠으나 선복 과잉이 지속되고 선가 상승을 이끌 만한 큰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바 선가는 클락슨 신조 인덱스 140포인트 선에서 꾸준히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일본 조선사들이 엔저를 등에 업고 공격적인 선박 수주를 시작함에 따라 한중일 3개국 간의 출혈 경쟁에 따른 성가 하락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2014년도 수주 목표를 2013년 대비 모두 상향 조정하였으나
2014년 3, 4분기 기준 이들의 수주 달성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빅3 조선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주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2014년 3, 4분기 기준 총 133억 불을 수주하며 전체 수주 목표치인 250억 불의 53.2%의 수주를 달성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드릴십, LNG FPSO를 수주하며 다양한 수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으나 3, 4분기 기준 수주 금액은 150억 불에 43.3%인 65억 불에 그쳤습니다. 빅3 조선사 가운데 가장 적은 수주량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은 3, 4분기 기준 65억 불을 수주하며 수주 목표치인 150억 불에 43.3%를 수주하였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이처럼 저조한 수주 성적을 지속함에 따라 2014년 말 국내 빅3 조선사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됩니다. 한편 2014년 목표 수주 잔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2015년은 안정적 수주 잔량을 유지하기 위한 조선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으로 저가 수주 가능성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잔량의 수주질을 고려할 때 향후 2015년은 저가 수주 물량 건조가 불가피해 조선사들의 수익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 부각되고 있는 해양 플랜트 수익성 하락 우려는 2015년에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선사들의 수익성을 제한하는 추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중소조선사들의 경우 최근 수주가 증가하고 영업손실 규모 또한 축소되고 있으나 절대적 성과는 여전히 낮아 향후 수익구조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1사분기)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부분 손실을 대규모로 반영하고 현대중공업의 2014년 3, 4분기 기준 누적 손실이 3조 원을 돌파함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었던 해양 플랜트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트오일 등의 대체 자원 개발 등으로 인하여 일부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가 지연되자 수주 또한 감소해 관련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조선산업과 해양산업의 본질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단기적 현상으로서 희귀암 건조로 인한 수익성 하락이란 성장통을 조기에 극복한다면 해양 플랜트 관련 우려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심해 오일 생산량이 2020년 640만 배럴에서 2030년 1150만 배럴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3년 뒤인 2017년부터 해양 플랜트 수주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과거 금융위기 이전의 조선 호황에 못지않은 호황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조선 해운산업 동향과 2015년 조선 해운산업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